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캐스터 이현경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 일면부터 볼까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어디에 갔는지, 얼마나 밟았는지 내 운행 정보를 가져다 돈 버는 자동차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이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그 수익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65살 이상의 77%가 아스트라 백신 맞겠다라는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경기도 반도체 특구 팀장이 산 땅이 20억이 뛰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간부 공무원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랑 맞닿은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무더기로 매입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내부에 있는 땅보다는 이 맞닿아 있는 토지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에 박범계 장관 한명숙 사건 전면 감찰. 대검 증거 따라 판단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른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경향신문은요. 금기어가 너무 많은 NEIS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행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금기어가 많아서 이 현업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적절한 관행 제도 개선 추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앞서 조선일보는 대검의 불기소 결정을 수용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이 기사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에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방점이 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표현의 자유, 젠더, 인종,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난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재판관 4+1 헌재 결정 좌우했다라는 기사인데 이 제목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최근에 270건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해 보니까 진보 성향과 제야 인사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결정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우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어제 그 집단 감염 발생한 거제 조선소 조업을 하루 중단을 했죠. 네. 그리고 이걸 전수조사라면 검사 대상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비용도 거의 20억 가까이 든다고 하네요. 전수조사만 하는데 우선은 이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업을 멈추고 직원의 일부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들이 전수조사를 할 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에 확진자가 나와서 조업이 중단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 근로자분들이 작업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2,400여 명의 검사 결과를 보고 직원 전체를 검사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의 직영과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합치면 2만 3천여 명인데 한 사람당 검사 비용이 8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대요. 그러면 18억 4천여만 원이 드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거제시는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시민 5명 중에 1명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조선소가 멈추니까 주변에 상권까지 지금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지역의 어린이집 200여 곳에 대해서 당분간 휴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선소 주변의 식당이나 학교를 비롯해서 이 검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되죠.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28만 8천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조간신문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접종 동의율은 지난번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네. 76.9%고요. 요양병원은 이제 자체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시설은 이달 30일부터 이제 의료진들이 방문해서 접종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공개 접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어제 이제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해도 된다는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백신을 맞은 뒤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피가 굳어지는 네, 혈전 현상. 예, 혈전이 생긴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백신 때문에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볼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혈전이 생성되는 사례가 평상시에 혈전이 생성되는 사례 수준보다 낮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가 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혹시 백신 접종을 하고 멍이 생기거나 두통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될 사례로 판단이 되니까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이제 예후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산 기술로 만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어졌죠. 어제 네.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서 드디어 우주로 쏘아졌는데 첫 교신 성공했나요? 네, 이게 이제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좀 늦긴 했습니다만 우주로의 그 기술 강국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원래는 지난 주말에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소유주 발사체 자체에 상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카운트다운 단계에서 중단이 됐고 두 번이나 연기가 됐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7분에 러시아의 소유스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가 됐고요. 102분 만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목포 궤도에 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어젯밤 11시 20분쯤에 한반도 상공 497.8km 상공을 지나가게 됐고 반갑네요. 예.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상태가 양호함을 지금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임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6개월 동안은 고도 500km에서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0월쯤부터 이제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궁금해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상 관측을 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농작물 작황 조사도 할 수 있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를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국토 자원 관리하는 데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태풍이나 홍수, 산불 관측 같은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거나 이 독자적인 위성 영상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간 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6년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국내 항공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서 독자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1호가 지금 이제 발사가 됐고 2호, 3호, 4호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줄 텐데 정밀도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부산에서 이 아파트 유리벽에 반사되는 빛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벌써 12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시공사가 피해 보상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죠? 예, 아마 이제 유사한 소송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그 아파트 외관 같은 경우에 그걸 중시해서 이제 유리벽으로 이렇게 그렇죠. 외관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해운대에 있는 72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벽에 이제 유리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반사된 빛 때문에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낮에도 뭐 이렇게 커튼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공사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해를 보상해달라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게 2009년인데요. 1심하고 2심 판단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1심은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그 빛반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건 주민들이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굉장히 달라졌었는데 네. 대법원이 주민 34명에게 1인당 678만 원 모두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빚반사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힘든지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가장 관건이었었는데요. 한 대학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서 최대 187일간 빚반사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군요, 이게.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정도를 굉장히 괴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건물에 반사된 빛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최대 2,800배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집은 사실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주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뭐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공사에서 물어주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최대 2,800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도 대응을 초창기에 그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운사 호황기에도 달성하지 못한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사실 2017년에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에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선방하는 덕분에 수출입 물량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가 호황기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32회 연속 만선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품을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지니까 우리나라 조선업도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벌써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출액을 보면 1년 전보다 16%가 급증한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반도체와 승용차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고 각 나라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비를 못했던 그 억눌러졌던 심리가 보복적 소비가 되면서 수출에 힘을 좀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가 되면 그 수혜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받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훈훈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 편의점주가 기지를 발휘해서 할머니의 돈을 지켜냈다. 이런 네. 소식이 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하느냐 이 방법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입금하라고 했었는데 요즘 기프트 카드를 사서 보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이게 그런 경우였어요. 16일 날 53살 윤영신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60대 후반의 여성 손님이 와가지고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6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구글에서 만드는 기프트 카드였어요. 근데 60대 후반의 여성이 이거를 6개나 산다는 게 좀 이상했던지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찍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기프트 카드를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근데 지금 딸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통화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보내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는 얘기를 좀 듣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다음에 그 딸한테 이제 설득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더니 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돈을 좀 지킬 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게 요 카드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 어머님의 신용카드, 계좌번호까지 다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를 고치고 있으니까 그 딸 사칭을 하면서 카드하고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도 이미 알려주신 상태였는데 네. 다행히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6,700만 원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굿모닝 스포츠. 기성용 선수 초등학교 시절에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진실 공방이 아주 뜨거워요. 근데 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시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요. 기성용 선수
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본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후배 2명이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고소도 하고요.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폭로를 한 사람 측에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기성용 선수의 후배와 가진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유, 협박, 강요가 담긴 통화 내역이 60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기성용 선수 측이 지난 17일에 폭로자와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폭행 의혹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양쪽 얘기를 들어도 어느 쪽이 옳은지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뉴스캐스터 이현경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